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 보니까 멋진 자동차와 하늘에 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오늘 어떤 IT 트렌드를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그동안 자동차 관련된 테크 트렌드를 네. 두 가지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와 전기 자동차였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트렌드를 잇는 새로운 트렌드, 플라잉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플라잉카 하면은 저희가 제네바 모터쇼 때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플라잉카 하면은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달릴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이 도로에서 최근에는 이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비행기나 아니면 공중에 떠다니는 호버카 그리고 이제 개인 차량처럼 쓸 수 있는 비행기도 뭉뚱그려서 네. 플라잉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블레이드 러너나 제오 원소나 이런 영화를 보시면은 미래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렇죠. 아마 꼭 등장했던 거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플라잉카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건 이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이 네. 상상 속 플라잉카를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현대적인 플라잉카가 처음 선보인 것은 이제 1949년 정도로 이제 거슬러 그렇군요. 올라가는데요. 에어로카라는 이름의 자동차였습니다. 네. 평소에는 이 자동차처럼 운전을 하다가 날개를 달면은 비행기처럼 날 수가 있는 그런 부착을 자동차였는데요. 하는 네. 거군요. 예, 대량 생산을 위한 허가까지 받았었는데 네. 아쉽게도 상용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그것도 BGA 에어집이라는 이름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 플라잉카도 있었습니다. 네. 예, 미군이 주문했던 시제품이었는데요. 지상에서도 잘 움직이고 오. 또 이제 잘 날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다만 현대전에는 걸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미국이 이 계획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오. 이 두 가지 형태가 21세기에 다시 불고 있는 플라잉카의 어떤 시초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항공기처럼 날개를 가졌거나 아니면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를 가졌죠. 네, 어. 굉장히 예전인데도 불구하고 좀 트렌디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좀 예. 신기한데요. 네. 그럼 그동안 플라잉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됐나요? 그동안 연구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미국 나사에서 개인 항공 차량, 이제 PAV라고 하는데요. 이 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네. 이때 나사가 내건 조건이 날 수 있고 달릴 수도 있으면서 네.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였는데요. 네. 처음에는 연구 프로젝트 정도였다가 2007년부터 상금을 건 대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실제로 날 수 있는 플라잉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이 테라푸지아라는 스타트업에서 날개를 열고 있네요. 예, 네. 2009년에 선보인 더 트랜지션이라는 플라잉카인데요. 이때만 해도 좀 많이 투박했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네, 있으실 디자인이 겁니다. 이쁘진 않네요. 예. 네, 좀 투박한데요. 이렇게 미국 나사에서 이런 대회까지 열었는데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플라잉카를 선보였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제품들이 있었나요? 이 자동차 강국인 유럽과 일본도 플라잉카 개발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슬로바키아 회사인 에어로모빌이 가장 유명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에어로모빌 4.0이라고 2017년에 발표된 모델입니다. 오. 지상에서는 최고 시속 160km로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고 시속 200km로 날 수 있는 기체라고 합니다. 네. 2020년부터 판매할 예정인데 가격은 16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돈으로 어느 얼마죠? 정도 되죠? 한 16억 정도. 네, 굉장한데요. 아무나 살 수 없는 차네요. 네, 보니까 앞선 자동차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앞에는 자동차고 뒤에는 좀 비행기 반반 섞어놓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좀 활주로가 좀 길게 있어야 운행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밖에 다른 자동차는 없나요? 예, 이번에는 일본의 플라잉카입니다. 도요타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이 키티베이터라는 스타트업에 4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플라잉카인 스카이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도쿄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카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정말 다양한 플라잉카를 선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플라잉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인류가 70억 명 넘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40억 명은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기 오염부터 시작해서 교통 체증도 심각하고요. 도시간 이동이 늘어나면서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욕구도 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한국만 해도 경기도에 살면서 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계신데요. 이분들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2시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모두 이런 교통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네. 출퇴근을 하는데 정말 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라는 예. 생각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뭐 올림픽대교, 뭐 강남대로 다니면은 강변북로요. 네. 다니면 너무 막혀서 그냥 수직 상승해서 하늘로 네, 날아가고 싶다 이런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상용화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유명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개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우버나 구글 같이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버는 미국 나사와 협력해서 2020년부터 우버 플라잉 택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 서비스는 2028년쯤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이 에어 택시를 호출하고 건물 옥상이나 비행장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택시를 타게 만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택시비는 지금보다 1.5배 정도 더 받지만 2시간 거리를 15분 정도 갈 수가 있기에 실제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저라도 한 번쯤 이용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요. 또 앞서서 출퇴근 평균 이용 시간이 수도권에서 2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예. 딱 이게 15분으로 줄어드는 셈이 와, 되니까 네. 정말 이용하고 싶겠어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게 우버 외에 또 구글에서도 플라잉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게 개발 중에 있나요? 정확히는 이제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투자한 이 플라잉카 스타트업인 키티호크 이야기인데요. 네. 원래는 키티호크 플라이어라고 해서 물 위를 날아다니는 이 호버 플라잉카 영상으로 좀 예. 유명했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앞으로 3년 안에 뉴질랜드에서 자율비행 택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사업에 쓰일 비행 로봇인 코라인데요. 역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이 활주로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레드 페이지는 이 밖에도 지에어로라는 플라잉카 회사에도 한 1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플라잉카가 빨리 상용화되면 좋겠지만 사실 뭐 활주로 문제도 그렇고 예. 비행 구역을 어디에 설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도로교통법이냐 항공법이냐 예. 굉장히 좀 복잡한 숙제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두바이에서 이 무인 택시가 시범 운행에 성공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품이 판매되긴 시기는 한 2020년 그리고 실제로 널리 퍼지기까지는 10년에서 3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버 플라잉 택시나 키티호크가 잘하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교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 같이 정책 당국과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현재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론도 아직 예. 이제 활성화가 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쵸. 플라잉카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아직 상용화까지는 적립할 분들이 많지만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좀 잘 된다라고 네. 하면은 어느 정도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통일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관련해서도 너무 쉽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하늘을 나는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고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이제 하늘을 나는 시험도 포함이 네, 되지 않을까. 주행 시험도 네, 있겠네요. 이런 생각도 네, 비행 드네요. 네. 지금은 항공면허증이랑 운전면허증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쨌든 최종 목적은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 300m 정도 높이로 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떠다니는 항공기랑 부딪힐 위험은 없는데 이 다니고 있는 플라잉카들끼리 서로 이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실제 운행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용화까지는 아무래도 정립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아 많죠. 보이네요. 하지만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레는 일인데요. 플라잉카가 현재 활발히 개발 중에 있는 만큼 우리가 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 상상 속 일들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플라잉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